한국 청년들의 높은 자살률에 대한 7가지 사회심리적 요인. 안타깝게도 급속한 경제와 기술 발전으로 잘 알려진 한국은 전 세계의 젊은이들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는 시급한 문제에 오랜 동안 직면해왔습니다. 이 비디오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에 기여하는 다면적 요인들을 탐구하고 근본 원인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적용 가능한 사회심리학적 이론과 연구 데이터를 조사함으로써 우리는 이 현상에 관한 복잡한 원인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7가지 가능한 원인들을 그 중요성에 따라 뒤에서부터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첫째, 미국을 비롯한 많은 다른 나라도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특히 한국은 전통적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정신과 의사들만이 주로 취급해야 하는 정신병으로 낙인을 찍어왔습니다.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이나 제 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누구나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정서적 고통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 것을 방해하여 고립감과 절망감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편견 없는 열린 대화를 장려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이러한 낙인과 싸우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신병자로서의 낙인이 두려워 상담을 멀리하는 여러 사회에서는 각종 트라우마적 환경 속에서도 각자 혼자서 완벽해지고 또 보이려는 노력이 오히려 정신병적 경향을 심화시키고 정치, 사회, 종교 등의 지도자들이나 시민들에게서 자살이나 극단적인 사고 등의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더욱 양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 발전은 많은 이점을 가져왔지만 디지털 기기와 소셜 미디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사회적 고립과 단절감, 감정 소통의 부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성공적이고 완벽한 이미지를 제시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사이버 괴롭힘과 왕따의 만연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특히 젊은 졸업생들에게 경쟁이 치열한 고용시장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업과 불합격에 대한 두려움, 직업 불안정, 안정적인 고용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은 특히 성공에 대한 높은 사회적 기대와 결합될 때 젊은이들 사이에서 절망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한국 사회는 직장이나 사업에서의 성취감, 사회적 지위, 외모 유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들은 성형을 통해서라도 외모를 가꾸고 학업적으로 탁월하고 유행에 따라야 한다는 엄청난 압력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들은 우울감, 좌절감, 고립감, 부적절함, 절망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초등 시절부터 바쁜 스케줄로 밤늦게까지 과외 수업을 받는 학업에 대한 압박과 경쟁이 치열한 교육 시스템은 그 축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청소년기부터 이들의 높은 자살률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극심한 학업 압박, 제한된 고등학교나 대학의 자리를 위한 치열한 경쟁, 교육 성취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아직 부모의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높은 스트레스로 인한 좌절감과 실패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성장기 어린 시절의 스트레스는 두뇌의 과부하로 나타나고 후의 삶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쉽게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섯째, 어려서부터 부모나 다른 가족들과 애틋하고 좋은 추억이나 대화의 전통을 세우지 못하고 자란 젊은 세대들은 힘든 마음을 가족들과 나눈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가족보다 이웃이 낫다는 생각으로 가족과 고립되어 살다가 이웃과도 단절이 될 때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일곱째, 유아기부터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나 어린이집에 의해 지나치게 위탁 교육을 하면 아이가 삶의 긍정적 의지 형성에 필수적인 친부모와의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이때 부모와 애틋한 기억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한다고 하여도 불행하고 우울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분야의 전문가 및 지도자들과 심리 전문가들은 물론 정신과 의사들조차도 자신을 위한 심리 상담을 받는 일들이 일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트라우마 등 피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완벽할 수 있는 부모들이 없듯이 그런 환경에서 성장된 완벽한 사람도 없다는 상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선 최근 자녀가 어려서부터 두 부모의 직업의 참여 등으로 인해 일찍이 어린이집이나 부모들에 맡겨짐으로써 어린 자녀의 환경적 트라우마의 가능성이 많아 더욱 자녀 양육상의 트라우마의 방지 등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인 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육아 시부터 트라우마로 스트레스를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다시 성장하며 입시나 직업 등을 위한 지나친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될 때 이들의 정신건강은 어린 시절부터의 잠재된 이상 징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젊은이들의 높은 자살률은 다양한 가정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다면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유아 및 청소년 자녀 교육의 필수적인 부모 교육 강화, 정부의 이니셔티브를 통한 방과 후 늦게까지 과외 수업이 필요 없는 학교 교육 개혁, 정신건강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증가, 정신건강 문제에 보다 포용적인 학교 및 사회정책 등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아기의 부모 자녀 간의 본연의 관계로 돌아가 초등학교 때의 방과 후 보충 수업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저녁 및 주말은 부모 자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대한 강요나 압박보다는 함께 즐기는 좋은 대화와 추억 쌓기에 할애하고 남의 눈의 의식과 경쟁을 저지하고 불완전한 인간 모두가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편견을 줄이며 정부와 사회가 공조하여 청년들을 위한 적절한 경제적 자원과 기술 훈련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젊은 인구의 정신건강과 회복력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